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잘 쉬고 계시죠? 오늘 장이 좀 크게 빠졌는데 또 빠져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가는 날이 있으면 빠지는 날도 있는 거죠. 그 증시가 언제까지 계속 우상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보면요, 수급은 진짜 최악이었어요. 외국인이 또다시 거래소에서 거의 2조 가까이 팔았죠. 2조 넘게 팔고 코스닥에서도 2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이게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오늘 맥시멈을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일 맥시멈이죠. 당일 기준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그냥 팔았다. 그리고 선물도 거의 9,000계약 이상 팔았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그냥 명확한 하방 기조를 인식하고 있다. 하방 기조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탁금은 지금 67주째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10조 정도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증거금 빠져나간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22조까지 줄어들었는데, 한 20조 초반대까지는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이 지수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매수로 지수방어를 해줬는데 꽤 잘해줬어요. 왜냐면은 기존 흐름에 비춰서 봤을 때 외국인이 이 정도로 시장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지수 대비 2% 정도, 그러니까 종합지수 기준으로 2% 정도 하락은 나와줬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잘 방어해줬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정도 하락으로 장을 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같은 경우도 코스피 쪽이 약간 더 분위기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로 시장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과를 냈다는 거는 잘한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 내내 200 종목 정도밖에는 상승 종목 수가 안 보였었는데 그래도 한 400 종목 수 정도로 늘려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비차익이 또 많이 나왔어요. 비차익도 많이 나왔고 환매가 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익도 좀 많이, 매도가 많이 잡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물 베이시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도 차익 거래가 좀 많이 나왔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은 그냥 최악이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견조하게 잘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요, 오늘까지 조금 한 번만 더 상승을 해줬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들을 좀 탈출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지션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딱히 하락을 할 만한 이슈가 크게 전일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전날 밤 미증시가 완전 박살이 나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같이 무너졌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산업 순환매가 잘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마지막 그 반도체, 그 주도주였던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장 전반에 봤을 때 괜찮은 영향을 크게 줬을 걸로 저는 봤는데, 딱 요 한 걸음을 앞두고 나서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반도체는 그동안 상승한 것도 없는데 같이 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빠지니까 같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이 대부분 빠졌어요. 근데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이제 그 추천주 해가지고 영상 찍어드린 거 있죠? 마지막 영상. 거기 보시면은 제가 종목 대충 짚어드렸잖아요. 그 종목들 오늘 괜찮게 갔죠, 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 자체로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매력이 좋습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그냥 좀 안전한 그냥 쉼터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봤거든요. 업황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두셨던 분들은요, 잘 하셨고요.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은 좀 확보해두는 게 지금 시장에서 저는 좋아 보여요. 한 50% 정도는 그냥 들고서 지켜보는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전략은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이제부터는요, 다시 리셋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을 다시 봐야 돼요. 시장 속도를 봐야 되거든요. 자, 기존에는요, 이렇게 만약에 상승을 이렇게 줬다. 그리고 나서 장이 조금씩 이렇게 흔들린다. 그리고 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시 회복 국면으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회복 국면을 줬다. 그러면 보통 이 지점에서는요,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태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그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안 갔죠. 오늘 이 지점에서 이렇게 또 다시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부터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속도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지점까지는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을 법한 흐름이었는데, 이 지점부터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흐름이 좀 깨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요인들을 찾아내자면 요인들은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업황이 지금 좀 망가졌어요. 여기 다 보이시죠? 지금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히 크게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니케이 빠졌고 대만도 빠졌어요. 그리고 전체 진짜 글로벌 증시들이 다 빠졌어요. 같이 항생도 같이 빠지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그 글로벌 업황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장이 뭐 그 특출나게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 정도로 글로벌 증시가 한 번에 같이 무너지면 이 영향은 받아요. 근데 우리 국내 장 그 자체가 지금 기존의 흐름 자체가 좀 약했잖아요. 물론 우리 국내 증시만의 이슈이긴 했지만 기존에 공매 재개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회적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매 재개에 대한 어느 정도 내성을 좀 내성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하필 이 지점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조정이 한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었던 그 시장 상황에서는요,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같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업황을 같이 챙겨 보셔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빠질 수도 있어 보여요. 보면요, 해외 그 증시 자체가요, 기존에 한번 흐름을 보세요, 지금.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다우지수 흐름. 그리고 나스닥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 기존에 3월이죠. 이때 똑같죠, 우리나라랑. 그래서 3월 19일부터 지금 올라온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빠진 걸로 크게 우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이 정도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까지 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막 놀랄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점 자체가. 그죠? S&P도 뭐 보시죠, 보이시죠? 요렇게 올랐어요, 요렇게.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납득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케이도 지금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었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지수 만만치 않게 갔었고요. 상해 지수가 좀 기존에 먼저 좀 빠지긴 했는데 제일 빨랐어요. 이게 코로나 시작도 제일 먼저 시켰는데 코로나 회복도 제일 빨리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시장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따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대만, 일본, 그리고 S&P, 나스닥 이쪽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업황 전체가 지금 좀 약해져 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약해져 있고요. 이거는 그냥 고점 대비해서 지금 떨어질만 해서 떨어진 거다라고도 보셔도 돼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 그래서 당분간 국내 증시 수급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외국인 그 수급을 보니까요, 기존에 없었던 거 하나를 뭘 발견했냐면, 이제는 예고도 없이 그냥 가파르게 한 번에 그 지수를 확 눌러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수급이 당일에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리셋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숨고르기를 좀 우리가 먼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미처 탈출 못하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컨센이 좀 견조하다 하시면요, 들고 계세요. 뭐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존처럼 지수 조정을 크게 줘가지고 종목들이 확 빠진 그 상황도 아니라서 교체 매매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교체 매매 할 만한 기업들은 지금 다 이미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잘못 잡으면 양방향으로 같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라면요, 그냥 제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저라면은 그냥 시세를 주면 현금을 계속 확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시장 상황이 좀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그 엊그제 이틀 전 그
그 영상을 꼭 보세요. 거기에 적어드린 종목들, 기업들, 산업들이 그나마 좀 방어력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발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향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좀 보여지는데, 장을 크게 상승 전환시켜 줄 만한 그런 재료들이 당장에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조금 좀 기분이 나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오늘도 수급이 엄청 안 좋았어요. 코스닥 쪽인데요. 보면은 외국인들 2천억 순매도다 하면 거의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하루 만에 그냥 순매도로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이 꾸준히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특히 투신이 이렇게 700억씩 던져버리면 환매인데요. 이거는 종목들이 크게 못 가죠,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떨어져요, 이러면. 그죠? 그래서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 좀 수급이 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염려가 조금 되네요. 그래서 코스피 쪽도 보면은 외국인 2조 가까이 팔았고, 금융투자도 1조 가까이 던졌네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이거를 또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투신, 연기금도 꽤 많이 던졌네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전반적인 그 흐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죠? 기업에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업 하나하나 지금 볼 타이밍도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잘 갈만한 종목들은 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그 연일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죠. 이런 좋은 조선, 해운 그쪽 말씀드리는 철강 이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만한 기업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현금 유동성 확보, 그리고 물려 계신 종목들은 그냥 보유, 괜찮은 종목들은요 그냥 보유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좀 더 느긋하게 롱텀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좀 현명한 게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10분, 12분 지났는데요. 남은 시간은 제가 그 질문 이렇게 해주시라고 남겨주시면 답변 드린다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빠르게 쭉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댓글 100개 이상 달렸는데요. 자, 이거 같이 봐드릴까요? 이렇게 보면서 할까요? SELE님, 여자친구 있으신지. 주식이 여자친구잖아요. 지금 거의 주식에 미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업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도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업을 한다 그러면요, 저는 올인할 거예요. 예전에 했던 식으로 그냥 완전히 미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상형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따뜻한 사람 좋아해요. 따뜻한 사람, 진짜 그 속까지 되게 따뜻한 사람. 그리고 주식을 하게 된 계기, 언제부터 하셨는지. 주식은 언제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전이에요. 제가 좀 신기하시겠지만 15, 16살? 요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이쪽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 하던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있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 리니지라는 게임. 요 게임이 이제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됐을 때부터 그때도 관심을 굉장히 깊이 가지고 있었고, 이때도 제 주변 친구들하고 주식 얘기 많이 했었어요. 칠성사이다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그 시절에 우리가 뭘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주변 친구들 몇몇 친구들이 그런 쪽에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친구인데,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정확히 한 거는 제가 2007년일 거예요. 2007년 요 정도. 제 친구들은 이 시점 전에, 조금 더 전에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본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다 정리가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 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시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무료로 카페 추천 종목도 올려주시고 리딩도 해주시는데 시간을 따로 내서 힘들게 하시는 이유, 어떤 이유? 꼭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제가 재미있으면 해요. 재미있으면 하고요. 어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더 이상 뭐라 그래야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주 미련 없이 그냥 떠날 수 있습니다. 제 그냥 흘러온 방식이 그래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남고 싶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주식 개인적으로 주식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도움이 되는 시점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제가 막 뭘 크게 막 어떻게 대업을 이루겠다 그런 욕심은 없고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오래 했던 일이고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분야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나중에 그 글을 쓰고 싶어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용한 곳에서 그냥 지내면서 계속 글을 쓰고 싶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신지. 저는 글 쓸 때 행복해요, 여러분. 글 쓸 때. 그때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풀리는 것 같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글 적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선님, 슬기로운 주린이 생활을 해주게 해줘서 고마워요. 크게 잃지 않으시고 좀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장 상황이 하필 좀 1년 지났죠. 이제 대세 상승 국면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제 그 실적 정세로 완연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이렇게 좀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거든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요. 또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투자하시면 큰 돈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막 크게 잃는 경우는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진유님, 이미 너무 받은 게 많은지라 보은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보은을 뭘 합니까? 애정으로 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시간에 지치실까봐 저는 절대 안 지칠 자신이 있잖아요. 다 그냥 겪어왔던 장세니까. 근데 좀 그게 너무 염려가 많이 되네요, 저는. 스텔라 제이님, 황버지 이삼촌, 혼자 마음으로 모시는 주신님들이세요. 가르침을, 큰절. 무슨 절을 왜 하세요? 절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형님, 오빠, 동생으로. 네,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정말 소망입니다. 김인태님, 형님 떠나지 않기로 약속해주세요. 그래, 아우야, 떠나지 않을게. 추재욱님, 선생님 젊으신데 인생을 아시는 듯 전혀 몰라요. 인생을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살았다고. 특이한 경험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있죠, 그죠? 빨리 일찍 여러 환경에 놓여져 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재용님도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유나님, 따뜻하고 이 작가님 애정합니다. 저도 굉장히 애정하고 있고 엄청 아껴요.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엔지엔지님, 애정하는 작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굉장히 오래 응원해 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원스님, 구독자 10,000명 축하드립니다. 나만 알고 있는 보석을 다 같이 나눠가자는 게 아깝지만 더 많이 감수해야 되겠죠. 그저 제가 좀 더 인기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좀 이렇게 커리어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기억력 좋거든요. 그래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쭌쭌이님, 진우션 전화번호. 네, 알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사실 가끔 헷갈려요. 제가 부모님 전화번호라든지 가족 전화번호 전혀 못 외우거든요. 전화번호. 제가 좀 관심이 확 없는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 맹탕이에요, 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써니님, 이거 다 어제 글에 해드렸죠, 그죠? 100개. 제가 재밌게 썼어요, 써니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미도리님, 애정하는 작가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네네, 올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만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김독자님, 독자가 10,000명이 됐어요. 인기쟁이. 그만큼 이해가 쉽고 실수할까봐. 네, 염려가 많이 돼요. 그냥 매번 그거 하지만 비유 드리지만 제 조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께는 좀 그렇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제 조카가 막 놀이터에서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가끔 얼굴 영상도 좀 올려주시고, 제 얼굴 영상 올리면 남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 점도 같이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랑랑님, 안티에서 빵빵 터졌어요. 덕분에 말강장입니다. 다행입니다. 75년생 누나가 누님 맞으시네요. 그리고 개우도 남매님,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요. 곁에만 있어주세요. 제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않는다면 네,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둥이맘님, 애정한다는 말이 더 좋은 느낌. 줄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박한님, 네, 존경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뭐 저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그 선물 시장 쪽으로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현물 쪽은 잘 건드리진 않았었거든요. 해외에서 거래할 때는.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누가 더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봤어봐야 얼마나 봤겠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다. 두루미님, 처음에 뭐지 하다가 하루피에 여기까지 왔네요. 버튼 눌러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하셨어요? 왜? 두루미님, 고민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구독하게 만드는 비결. 네, 감사합니다. 그 증권가 진짜 기둥뿌리 하나 같이 뽑죠, 여러분. 아시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기회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두 매연님, 10만 작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님, 궁금한 거 어쩜 그리 반듯하세요? 어쩜 왜 이리 따뜻하세요? 따뜻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냥 그 약한 거예요. 약해 빠진 거예요. 본인이 따뜻한 건 아시죠? 싫어요. 이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여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들은 쫓아다녀도 이상하게 안 보시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독자를 따질 수 없어요. 유튜브 길로 안내하신 거니까요. 네, 백문답박. 네, 늘 감사합니다, 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은선님, 멍석 깔아주면은 묻질 못하네요. 팬미팅 모임 갖고 싶어요. 호주 재미난 얘기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호주 얘기는 진짜 할 게 많은데 제가 이건 진짜 밤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강철 부대가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얀박쥐님 감사합니다. 수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대 배우 아시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작가님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저보다 잘생기셨겠죠? 뭐 저는 잘생김 수 있다. 한번 볼게요, 나중에. 짱주디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기침하시던데 따뜻한 물 자주 마시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골드머니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만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눈으로만 보다가 표현하는 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딸들 엄마님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에는 잘 사시네요. 그죠? 파란색에만 사셔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네, 저 인스타 안 해요. 저 SNS 지금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이치님 호주 이야기 네, 재밌죠, 그죠? 저도 신기합니다. 마이뮤직님,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싶어요. 태몽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몽 뭐였는지 잘 안 가르쳐 주시던데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안 들었어요. 태명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쪽에 뭐하고 놀았는지, 누구랑 어린 시절에 이렇게 평범해. 똑같은데 막 그 왜 우리 어릴 적에 그 뭐지 동네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모이잖아요. 무슨 시간 되면은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어느 막 그런데 모여가지고 골목골목 막 숨어 다니면서 무슨 그 술래잡기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딱지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름 오면은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도 잡으러 다녔었고, 뭐 그냥 똑같아요. 지금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시절을. 비비탄 총 막 가지고 놀기도 했고, 물풍선 불고 놀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세대 그 젊은 친구들은 이런 저희가 기존에 했었는 이런 아날로그 놀이들이 없잖아요. 지금 문화 자체가 이제는 다 그 스마트폰으로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아날로그와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세대를 둘 다 경험할 수 있었던 지금 제 세대가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감정 표현이 좀 더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냥 하는 거 그대로 다 하고 놀았습니다. 뭐가 최애 과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가 있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막 그냥 뭐 치토스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 모으는 거 좋아했거든요. 뭐 하나 모으는 거 꽂히면은 그거를 막 끝까지 모으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따조라는 거 있었거든요. 따조도 막 엄청 모았었고, 뭐 막 무슨 국진이빵 그것도 좋아했었고요. 그 스티커 모으려고 그런 거 막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저는 좀 독특한 그 수집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잘 우는 애는 아니었는지, 네, 많이 울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우는 편은 아니었고요. 했던 가장 개구진 장난이요? 개구진 장난? 근데 저는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춘기도 굉장히 늦게 왔고, 이렇게 막 흔히 다 하는 그런 부모님 속삭이는 짓은 잘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제 친형이 좀 많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렇게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거조차 없네요. 그냥 불 지른 거? 어렸을 때 불은 한번 질렀었어요.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장판이 타는지 안 타는지 실험해보다가 그 태워 먹어가지고 이렇게 장판 태워 먹고, 그거를 그 칼인가 가위를 오려놓은 다음에 거기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걸렸죠. 왜 안 움직이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은 한 번 있네요. 불을 한 2번, 3번 질렀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뭐, 그 홈스로 가져오신 그 화장대도 한번 태워 먹었었고, 막 좀 몇 번 있긴 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어릴 때였어요. 엄마가 지었는지 아빠가 지었는지. 엄마였죠. 그냥 완전 엄마였죠. 저 엄마 완전 껌딱지였어요. 그냥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엄마가 다 있어요, 옆에. 엄마가 완전 껌딱지였고, 같이 되게 좀 나이가 들 때까지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언제 뗐는지,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 생일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그때 뗀 것 같은데, 제가 막 조기 교육을 일찍 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랑 엄청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거 다 10세 미만으로. 네, 맞아요. 다 10세 미만으로 한 거예요. 아파트에 살았는지 주택에 살았는지, 주택에 살았어요. 저희는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또 그 어디지, 제 친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님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거든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작은아버지까지 이렇게 4분 계셨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군대 가기도 훨씬 전에 결혼하셔서 친형이 한 5살에 군대 가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분들 도시락 다 챙겨주시면서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댁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디야, 이런 그 친할아버지 댁에 다 같이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았었어요. 제가 꽤 클 때까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흙묻히고 뒹구는 강아지였는지 새처럼한 두려님이었는지, 뭐 글쎄요, 이런 거는 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사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냥 평범하게 막 까불고 놀지 않았을까요? 반려동물 있었는지. 반려동물 강아지 키웠었어요. 강아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첫 번째 키운 강아지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그 뒤로 한 10년 정도 못 키웠었어요. 제가 이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뒤로 그러는데 그 뒤에 또 2번, 3번 더 키웠는데 이 첫 번째 강아지만큼 제가 정을 못 주겠더라고요. 좀 슬프죠, 이거는. 제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너무 힘들까봐 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연애편지. 연애편지가 언제였지? 저는 그 초등학교죠. 제가 다닐 땐 국민학교였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반에서 무슨 마니또라고 하죠. 마니또 맞나요? 이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편지함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밀로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다 해서 적으면 그 수업 시간이 다 끝나면 선생님이 이걸 수거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받았었어요. 그냥 뭐 좋아한다? 관심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뭐 어린 그거였죠. 지금 요즘에는 국민학생, 초등학생들도 다 연애한다면서요. 근데 저희 때 연애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그냥 친구예요, 친구. 연애를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냥 친구 개념이었지 뭐 지금 같은 연애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전 굉장히 순진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깐요. 어린 시절로 편성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초등학생 선생님.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인 것 같아요. 요 선생님이 제가 거기 어디지? 전학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동안은 그 기존의 초등학교를 다녔었어요. 한 차로 30분 거리인가? 근데 어느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우산 없이 가가지고 비를 엄청 쫄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 남자분이셨는데 그냥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각을 해가지고. 근데 뚜벅뚜벅 걸어오셔가지고 우리 때는 왜 그 교실 뒤쪽에 항상 수건이 이렇게 한두 개 걸려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렇게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말려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리고 뭐 6학년 때 선생님, 전학 가서 6학년 때 이때 제가 반장을 했었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었어요. 그냥 되게 귀여워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좀 기억에 남아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가장 처음 멀리 가본 곳이 언젠지? 처음 멀리 가본 곳이요? 언제였을까요? 그냥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전거 전국 일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멀리 가봤죠. 이렇게 다 돌았으니까요.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겠네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바닷가 여행 갔던 것도 기억에 남는데 이때 저희가 바닷가 진짜 친한 친구 5명이서 갔는데 다른 거 안 하고 방 안에서 무슨 이렇게 막 게임 같은 거 있거든요. 내기 게임. 그거에 서로 승부욕 돋아가지고 5일 동안 안 나가고 이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문득. 지금도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뮤직님 질문들이 다 좀 생경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주 얘기 나중에 그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기억에 다 나지는 않아요. 봐야 뭘 글을 보든지 뭐 그래야지 딱딱 그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리고 혜정님, 마음 따뜻한 작가님, 예쁜님 만나 올해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피팅룸 바비님, 누나 한 번만 해주세요. 피팅룸 바비 누나님 10,000명 축하드립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그 엄청 오래전부터 봐주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주식 먹방 축구, 제 그 사촌 동생이 이번에 학교 축구 교실 이제 프로 선수거든요. 프로 선수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서 축구 교실 오픈했는데 나중에 제가 거기 놀러 가면 한번 그 실시간으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거기 막 국가대표 선수들도 간간히 오거든요. 그 친구 그 어린 시절에 대표 했어가지고 그 이름 들으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선수들하고도 축구 같이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분들도 나올 수 있게 한번 제가 시간을 마련해보죠. 축구 좋아하시는 형님들, 동생들 좋겠다, 그죠? 제가 사인도 다 받아다 드릴게요. 그 유명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뽀네님,
교장 선생님처럼 혼내주세요. 아, 제가 이거 진짜 혼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영상 딱 촬영 그 마감 버튼 딱 누르고 돌아서면서 후회해요. 그냥 아, 안 그래도 이거 속상할 텐데 내가 괜히 또 괜한 말을 했네 또 이러거든요. 근데 거의 지킬 앤 하이드급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잖아요. 또 다음날 이상한 거 막 하고 계신 거 보잖아요. 그러면 또 미치겠어요 또. 그리고 또 다다닥 쏘아붙이고 또 돌아서면은 또 마음 아파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 그러려고요. 이제 너무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수봉집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그거 꼭 봐야 돼요. 본방 사수해야 됩니다. 말솜씨 누구의 영향으로 그렇게 맛깔나게. 제가 말을 잘하나요? 저는 말을 되게 못하는 편인데. 말을 못하지 않나요 저는? 글로 쓰는 건 편한데 뭔가 말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군대 이야기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죠 저도. 그냥 기분 좋은 추억이요.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자꾸 기억나는 그런 모순의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처럼 하얀 여자님, 알람 안 오길래 카페만 기웃거렸는데 집중서 전화번호. 이분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안 그랬는데 보면 벌써 재밌으신 것 같아. 태극마크님 5,000명 때부터 봤는데 10만 100만도 알 수 있다 보고 구독하고 있어요. 이거죠 바로. 저평가 딱 그 종목을 잘 잡으신 거예요. 그죠? 5,000명대 잡으셨으면 지금 2배 떡상했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이 태극마크님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네요. 그죠? 저는 무조건 여기 뭐 그냥 올인 몰빵 했겠죠. 그죠? 저라면은. 그리고 JK님, 작가님, 스르므드 늘 도움줘서 감사해요. 저도 엄청 애정하고 있습니다. 황종님, 슈퍼개미님과 콜라보.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겠죠. 저도 뭐 그분들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원희님, 소설 제일 궁금한 건 이상형. 말씀드렸죠. 따뜻하고, 그리고 어느 좀 외딴 섬에 갔을 때도 이렇게 같이 교감할 수 있고, 둘만 있는다고 해서 어떤 좀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분이 좋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딱 명확한 사람.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좀 구분이 명확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근데 이상형뿐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제가 그냥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카페나 유튜브 소통하시는 계기가 궁금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계기는요,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재밌어서 했고,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도 많이 글을 연재하던 곳이, 오랫동안 연재하던 곳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소통 창구가 없어진 지가 꽤 됐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이치벨라님. 안티는 팬이 안티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티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유명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 욕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방증이다, 막 이런 말이 있던데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황종님한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받아야 될 정도로 안티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그리고 모모님, 좋아하시는 요리, 저 그 빨간색 요리 다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잘 먹어요. 뭐 막 맛없게 먹는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입맛, 저 그냥 잘 먹어요. 한국 돌아와서 제가 막 주변인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아? 라고 하면은 너 맛 없는 거 없잖아 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제가 입맛이 굉장히 하향조정 됐어요. 해외에 살면 사셨던 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맛없는지. 배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뻔한 것만 먹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인마트 가가지고 사서 요리 많이 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 요리 실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입맛이 하향조정 돼 있겠어요 지금.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맛있어요 저. 그리고 감사합니다. 금자님 감사합니다. SK님, 책 출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좋은 타이밍이 오면 할 것 같은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시점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지금 정리가 다 안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좀 생긴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희님, 팬미팅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마주친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말솜씨에. 제가 말을 진짜 잘하나요? 저는 이런 막 방송을 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말을 잘 하는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주행, 당당해지세요. 이 말 당당해야죠, 여러분.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데 왜 뭘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죽이지 않고요. 시간 제한도 없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상범님, 영원한 캡틴이, 제가 캡틴이 될 수 있을 만한 멘탈이 될까요? 그냥 저는 가족처럼 이렇게 다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만큼의 역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다 공개하고 다 오픈하고 다 알려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나중에는 분담해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활동 2달 전 영상은 진짜 따뜻한 진솔함에 알기 시작했네요. 오래오래.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야님, 나중에 목표 의식이 있는 건 좋죠, 그죠? 너무 큰 그 욕심만 아니라고 한다면 목표 의식은 무조건 있어야죠. 도토리님, 친절한 따뜻함, 차분함, 안타까워하는 건 맞아요. 진짜 안타까울 때 많았어요. 잔소리라고 잔소리 한 건 좀 죄송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쵸. 근데 진짜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가 나갈 일이 없죠. 그냥 잘합니다 하면서 그냥 맨날 웃었겠죠. 주식을 인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따뜻한 말씀 주시네요, 도토리님.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야말로 애정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훈이님, 은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지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요새 못 달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봐드리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쿠키언니님, 네, 언제든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이든 다다음 영상이든 보면서 이렇게 같이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짐 좀 멋짐. 라방도 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40 초반 엄청 나이는 많지만, 그죠? 참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체력이 안 되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밤도 잘 새고 그랬는데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팔순잔치 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시면 좋겠어요. 결혼하면 어떤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떠나지 마세요. 영상은 네, 영상 지우진 않을게요. 어떤 글도 영상도 약속드릴게요. 절대 지우지 않을게요. 제가 하지 않는 날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올라서 폭락장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폭락장이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알 수 없죠.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현상이든 어떤 그 의견을 낼 때는 그 의견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거가 타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만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무작정 그냥 폭락장이 올 겁니다. 근데 주식이 너무 올라서다, 그 이유가. 이러면은 근거가 빈약한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부양책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일단락 되면서 그 다음에 그 테이퍼링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시장금리 인상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 하락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식이 너무 올라서요,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염공님, 공 한번 차고 싶네요. 한번 놀러 오세요. 거기 나중에 저희 그 동생 하는 곳에 제가 한번 초대하죠. 염공님 남자분이셨군요.
왠지 실력 외모에 비례한다면 예전엔 좀 찼습니다. 제가 한 20대쯤? 그때쯤에는 그냥 뭐 군대로 따진다면은 대표로 나갈 정도까지는 했었어요. 일반인 중에선 좀 잘 차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 북한산 혼자 드라이브 가면 안 무서울까요? 북한산 드라이브? 북한산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드라이브? 글쎄요. 저는 종종 갔었어요. 남산도 가고 그 다음에 북악 스카이웨이도 간혹 가는데 재밌지 않나요? 그냥 혼자 가도. 여성분이시면 조금 무서우실 수는 있겠네요. 그죠? 요즘 세상이 워낙 좀 그러니까 가셔서 차에서 안 내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라님, 유튜브 실력이 느는 날이 오겠죠? 이미 늦었을걸요?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데 돌아보면은 그래도 좀 달라지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윤희님, 평소엔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는지. 아니에요. 저 처음에 못했어요. 처음에 그냥 여러분 똑같이 하는 그 실수 다 했어요. 하나하나 그 실수를 오히려 더 많이 다 했어요. 호기심 많잖아요. 이것저것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게 막 뭔지 아닌지 다 먹어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길었어요. 그 시기가 1년, 2년은 완전 죽 썼죠. 그냥 막 맨땅에 헤딩이었고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자료는 제가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찾아보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 증시, 그리고 산업별 지금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별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찾아보는 편이고, 공시 같은 건 무조건 다 읽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주담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이제 아직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그 분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근데 어느 하나도 지금 확실하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는 거는 말만 들어서는 좀 안 믿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좋다 하는 것들도 그냥 제가 진짜 좋다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안 봐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좋은 공부는 뭐가 있냐면요, 어느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한 개인이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지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만 흡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을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평생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제일 지켜야 되는 거는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점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기준점이죠. 기준점이라는 거는 어느 수익만 딱 가져가겠다, 혹은 어느 손절가를 어느 정도 지점에서 내 손절을 쳐버리겠다, 분할 매수는 내가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까지 지켜내겠다, 시장 기조가 어떻게 흔들릴 때는 그 미련 없이 약손절이든 그냥 현금을 하고 보겠다라는 요런 것들 있죠. 결과적인 그냥 수익만 내면 되지 일희일비하지 않겠어, 한 거래마다 내 감정을 실지 않겠어라는 이런 자기만의 세워둔 그 기준점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 요거 하나는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크게 잃지는 않아요. 잃어봤자 뭐 얼마나 잃겠어요. 그죠? 그냥 소소하게 수익은 계속 내는데 잘 잃지를 않아요, 남들이 잃을 때. 그러다 보면 돌아보잖아요. 이 합산 금액이 남들보다는 좀 커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잃지 않는 거. 그리고 좀 그렇게 기준점이 확실하신 분들은요, 솔직히 다 알고 계실걸요. 자기가 주식시장에서 별로 안 잃을 거라는 거는 아마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길까지 여러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본방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요거까지만 읽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도대체 주식 공부부터는 뭐부터 시작하면 늘려가면 될까요? 주식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 매매 요령은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사고 파는 게 안 되면은 다른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하는 요령을 꼭 익히시고요.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 공부하셔야죠. 이제 기업 어떻게 보는지 재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 분류하는 것들, 그런 거 좀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간다면 산업 분류하는 것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공부도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우시면 이걸 봐주는 사람을 그냥 그 뷰를 쫓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도 기본적으로는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선물 포지션에 대한 이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 읽는 거죠. 이거는 주가 지수 흐름 파악하는 거, 요런 거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매매하는 요령을 아직 못 잡으셨다면 요거를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강철 무대를 보러 떠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장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남은 질문들 못한 거는요, 더 이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